전국에 흩어져 있는 시민사회 현장 연구자들을, 물론 요청이 있으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현장 연구자들까지도 저희가 모아 DB와 해서 깊게 소개해드리는 DBDBD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휴, 나 뭐지? 오름, 안녕하세요. 오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내공을 찾아서 헤매는, 오늘은 투명이어서 못 찾나? 내공입니다. 와. 오늘의 저희가 소개할 현장 연구자는 연혜원님입니다. 연혜원님을 저희가 투명끈으로 한번 오늘은 당겨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끈 당겨주시죠. 네. 무거운데요? 아이고, 예. 예. 투명끈 잘 정리하시고요. 네네. 네. 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색다른 방식으로 모셨을까요? 연혜원님은요, 현재 투명가방끈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학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혜원님의 세상을 향한 어떤 꿈틀거림의 시작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 활동과 이야기,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야망, 도전, 이건 뭔지 우리가 야금야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자, 투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가방을 열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네. 뿅뿅! 예.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할까요? 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현재 투명가방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학 연구자이고요. 그다음에 퀴어돌로지라는 책을 기획하고 같이 쓴 연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방금 소개해 주신 그런 활동 말고도 사실은 되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열어서 보기는 좀 힘드니까 좀 몇 가지만 찝어서 그래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소개해 주신 것처럼 투명 가방끈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사실 투명 가방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많으시니까, 투명 가방끈 활동이 뭔지, 그리고 어떤 연대 활동들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명가방끈은 2011년에 이제 대학 입시 거부 선언자들이 만든 단체인데요. 네. 현재는 이제 학력차별과 학벌차별에 저항하는 운동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활동들은 여러 가지 단체들이랑 연대 활동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청소년 시민 전국 행동이라는 청소년 인권 운동 단체들과 함께 연대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함께 이제 범차별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는 운동에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 활동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체가 단독적으로 많은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다른 여러 가지 차별 반대 운동과 이제 청소년 인권 운동과 이제 함께 꾸려 나가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립 멤버인가요? 저는 창립 멤버가 아니에요. 지금 상임 활동가들 중에 유일하게 창립 멤버가 아닌 것 같아요. 2020년 대학 거부 선언부터 이제 준비팀으로 함께 합류해서 상임 활동가로 일한 것은 횟수로 3년째가 됐네요. 네.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된 계기도 있다. 2부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예. 그 사회 참여 활동은 그러면 투명 가방끈이 처음이었나요? 아니면 그 전에 또 다른 활동도 좀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투명 가방끈 활동을 하시게 된 건지? 그 전에는 이제 시민으로만 참여했었죠. 활동가로 참여하지는 않았었고, 네. 활동가로 처음 참여한 게 이제 투명 가방끈 운동이 처음이었어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고등학생 때 촛불 집회에 그때 처음 나가봤고, 그 이후에도 집회에는 몇 번 나가봤는데 뭔가 마음을 쏟아서 활동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촛불 고딩 출신이시군요. 네, 맞아요. 네. 그때 그 이슈가 뭐였었죠? 그때 이명박 정권이었고 대충 나이가 나오네요. 네. 그때 이제 광우병 염려로 그렇죠. 인한 이제 수입
쇠고기 반대 시위였고, 사실은 뭐 그게 핵심적인 의제, 그러니까 구심점이긴 했지만 다양한 의제들이 있었죠, 사실은. 네, 맞아요. 네. 그럼 대학 시절에는 활동을 안 했고요? 저 대학 시절에는 대학가에서 많이 했었던 활동이 이제 반값 등록금 투쟁이었었어요. 선배들이 이제 삭발하는 것을 열심히 지켜보기만 하고 저는 그때 전혀 운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고딩 때는 어찌됐건 뭐 엄청난 열정은 아니더라도 그 사회에 관심을 갖고 뭔가 활동을 하긴 했는데, 근데 2010년도에 우리 그 김예슬 씨인가요? 네네네. 네, 그분이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글을 썼고, 그게 뭐 온 신문 뭐 포털 방송에 거의 뭐 실리면서 되게 맞아, 난리가 그랬죠. 났었잖아요. 네. 그럼 그 당시 때 어땠어요? 김예슬 씨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글을 보면서? 그때는 정말 놀랍게도 아무 생각도 없었고요. 네. 왜냐하면 촛불 시위에 이제 고등학생 때 나갔던 게 좀 어떤 타격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실 시위에 나간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진압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겠다. 네,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음. 이제 진압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어떤 가치관적으로 약간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갑자기 약간 뇌가 멈추는 그렇죠, 것처럼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냥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더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대학을 가야만 내가 자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대학을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었어서 대학에 가면 내가 조금 더 어떤 가족 안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상태였어서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좀 약간 흐린 눈으로 보면서 뭔가 내면에 침잠해 있었던 약간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조금 더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광주가 대표적인 저한테는 되게 충격파였어요. 네. 그 전에 저는 경상도 학교 출신이어가지고 전혀 다른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1987 영화 보면 나오는 그 한 장면과 똑같은 경험을 저도 하면서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고등학교 때 접했던 사건과 오히려 대학으로 들어오면서 좀 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저도 있었던 것 같고 회원님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학에 가면 자기를 좀 더 침잠해서 들여다보는 시기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들을 좀 들여다본 것 같으세요? 그때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에 들어가서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이제까지 내가 정말 어떤 입시만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근데 입시 밖으로 나오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알아야 그걸 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약간 카오스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돌이켜보면 이제 막 도서관에 앉아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안 만나려고 엎드려서 자고 이제 단체로 뭐 예를 들어 그때는 이제 농촌으로 그걸 뭐라고 농활. 그러죠? 농활 네. 가면 연식이 있긴 있네요. 저 농활 매번 갔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 막 안 가고 일부러. 그러니까 약간 그냥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막 생각을 하나로 뭐 집중하지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관찰하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뭐 하고 살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학생 운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게 맞다고 하고 막 그냥 그런 걸 관찰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 가서 뭐 공부는 열심히 안 하셨나요? 네, 맞아요.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경험 때문에 어떻게 연구자로서의 어떤 덕성이나 그런 걸 쌓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그런 경험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학에 오셔가지고 중요한 자기 어떤 그 연구자로서의 그런 덕성을 쌓았던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제가 철학을 전공했었는데 정말 좋았던 거 이제 저희 과의 그 당시 분위기는 막 조모임 이런 것도 없고 칸트 한두 장 읽는 거에 그냥 몇 시간씩 쓰고 약간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강독하고 막 한 페이지가 이해 안 되니까 이제 철학과 애들끼리 모여서 무슨 말인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엄청
뭔가 배움의 속도가 고등학교 때 엄청 빨랐는데 음. 되게 느린 전공에 제가 음. 들어간 맞아, 거예요. 맞아. 막 한 장만 계속 읽고 어. 그런 시간이 저한테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근데 막 지금 생각에 많이 남고 내가 막 엄청 박식해졌다가 아니라 네. 그냥 그렇게 오래 읽고 오래 생각할 시간이 사실은 필요했고 그렇죠. 그 시기가 있어서 나중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자는 사실 머리로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논문을 쓴다 이런 음,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엉덩이에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여유 내지는 그런 인내 같은 걸 좀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사실은 어찌됐건 대학 하면은 뭐 해방, 자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회원님도 그런 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해방 자유. 그때는 사실 연애를 많이 했고 그게 해방 오늘 자유 참 반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그때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해방이나 자유가 거기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연애가 그래서 연애하면서 놀고 사람을 많이 그러니까 연애로 사람을 많이 만났죠. 대학에서 그렇게 연애를 열심히 하고 그럼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싶은데 또 지금 연구자로서 활동도 하시고 맞아요. 석사, 박사도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데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좀 해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만 네. 학문 자체는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네. 공부와 학문. 네. 이거는 구분이 네,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대학 때는 제가 대학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 안 했고 그리고 일단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첫 직장이 기자였는데 그래요? 그때 경제지 기자였는데 그때 조금 연구하는 재미를 들렸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취재하는 과정이 그런 파고드는 과정처럼 맞아.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쓰려면 이것이 어떤 맞는 말이어야 되잖아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제까지의 얘기들과. 근데 그러다가 또 느낀 건, 나는 기사를 쓰는 속도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많이 인기 있는 기사를 쓰고 싶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오래 연구해서 어떤 학문적인 언어로 쓰고 싶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어떤 그런 저널리즘적인 배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걸 확장해내는 과정으로 사회학과를 선택해서 이제 석사를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석사 때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학부 때까지는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에 들어가고 직업을 체험하면서 내가 정말로 뭘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돼. 그 취재 과정이 사실 좀 그렇기도 하니까. 사실 우리도 사실 내국님도 그냥 대학교 4학년 끝나고 바로 대학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저 방송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재 얘기 나와 약간 좀 반가운. 그러기도 어찌됐건 현장에서 활동했다 보면 맞아요. 그때 뭔가 파고들다 보면 좀 더 공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저는 지역 활동하다가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현장 활동을 더 잘하려고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발견되어지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석사, 박사 올해 받았거든요. 진짜요? 저는 올해는 받았어요. 그래요? 예. 고등학교 때 경험, 대학교 때 경험, 그 다음에 어쨌든 직장에서의 경험이 그때 어떤 그런 충격 내지는 침잠하는 열정과 냉정을 오가면서 했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좀 더 자기만의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낸 연구 활동과 내지는 실제 현장 활동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좀 더 사뭇 궁금해지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부에는 투명 가방을 열어서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만나요. 회원. 제발, 회원.